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진도가 지금 좀 느리고 있죠? 오늘 좀 늦게 약간 계획보다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면 미리 가셔도 돼요. 다 가셔서 저 혼자 찍을 겁니다. 자, 카페에 올리니까 다 가셔도 돼요. 저 혼자 찍을 테니까. 예, 늦으면 다 가셔도 된다고요. 제가 다 혼자 열심히 찍을 테니까. 그래서 아셨죠? 뭔지 모르겠어요? 다 가셔도 제가 혼자 찍으니까 카페에서 오시면 돼요. 자, 10페이지 이제 중간에 양괄호 2번 보세요. 양괄호 2번 중간 생략등기가 있죠. 이 중간 생략등기는 아래 반괄호 1번, 반괄호 2번이 있죠. 그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다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반괄호 1번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 또 하나 있습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가 있고, 아래 반괄호 2번은 이렇게 통으로 쳐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동그라미. 반괄호 2번 이미 이루어진. 제목에 하셨죠? 제목에 이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반괄호 2번은 내용이 적죠?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뭐 하겠죠? 오지선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반괄호 1번이 나와요. 시험은. 그럼 자, 값의 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매매했습니다. 우리에게 등기하지 않고 다시 병에게 미등기 전매했습니다. 미등기 전매하고 병도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이게 반괄호 1번이에요. 다 반괄호 1번은 이미 이루어진이라고 통하셨죠?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 안 했습니다. 을 다시 미등기채로 병에게 미등기 전매하고, 여기 이미 이루어졌죠? 갑에서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위아래 차이점은 병이 등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큰 차이예요. 위아래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윗살의 논점은 을은 갑에게 매수인으로서 등기 초용권이 있죠.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인데 채권이요, 초용권이에요.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자 아니죠. 법률행위니까. 채권자가 충고하는 채권형 청구입니다.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가 있어요. 그럼 을은 등기 청구에서 등기하고는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을이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와요? 을에게 넘어오면, 을을 대위했으니까 을에게 넘어와요. 그럼 을도 세금 내야겠죠? 등기하려면 병도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완전히 합법이에요. 이러게 하면 을도 세금 내요. 이러게 해도 을도 세금 냅니다. 파란색이 완전 합법입니다. 근데 이 사례가 중간 생략등기 나면 이 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이에요. 어떨 때 할 수 있죠? 갑을병 3자간 합의했을 때, 갑을병 3자간 전원 합의했을 때 그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논점입니다. 근데 아래사례 논점은 완전히 달라요. 아래사례 논점은 아까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허중중 아니면 다 유효 그랬죠. 토지거래가의 중간생략 등기, 이중부조 등기, 이거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등기를 을로해서 병 앞으로 하든 직접 이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그럼 이 등기 유효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례 논점은 이 등기가 유효인가 아닌가. 유효예요, 유효. 단 이 X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아까 허중중 무효. 그거 아니면 무조건 유효예요. 그래서 위아래 논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아래 사례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갑동이 없어도 유효예요. 사실 아래 사례는 이미 등기가 돼 있죠. 전원 합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여기는 갑동이 있어야 돼요. 갑동이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여기는 갑동이 갑을병 합의 없더라도 등기가 이미 이루어지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완전히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는 동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동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랫사례 이겁니다. 이상하죠? 갑동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가 이래가죠? 갑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셨나요? 일명 카드 돌려막기가 아니라 등기 돌려치기라고 했어요. 우리 갑과 매매했죠? 돈 다 주고 등기 서류를 매수인 공란화 받아요. 그리고 내 이름 써야 할 자리에
갑 몰래 병 이름 써버린 겁니다. 갑도 몰래 이렇게 등기됐어요. 갑도 몰래. 그래도 유효해요. 이미 이루어지면 유효. 그러니까 여기는 갑동이 없어도 돼요. 이게 등기 돌려치기예요. 전문용어로. 여기는 갑동이 있어야 됩니다. 갑동이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정확히 나누셔야 돼요. 그럼 여기 아래는 다 끝났어요. 이제 시험 나올 게 딱 하나요. 이미 경례되면 유효. 그리고 논점은 다 위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갑을병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파란색이 합법이죠. 이렇게 하면 을도색임 됩니다. 합의했더라도 다 유효예요. 합의했더라도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대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원 합의한 다음에 다 유효죠.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인상했다. 그럼 갑은 인상분 받기 전까지 동시한벽권으로 갑은 을이오든 병이오든 등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유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걸 개발했어요. 이제 민법 450조가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채권양도입니다. 채권양도 이래 가는 겁니다. 우리 갑에게 1억 채권이 있어요. 이걸 기억이라고 기억채권.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깡은 다르죠. 깡? 양도했어요. 전문용어로 깡이라고 그래요. 그 사실 채무자에게 알려줘요. 채무자에게. 그럼 이제 갑은 누구에게 돈 갚는 거죠? 이제 병에게 돈 갚는 겁니다. 채권 주심 예를 많이 하잖아요. 카드 같은 거. 그래서 병은 갑에게 직접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채권양도 법리입니다. 이 법리를 우리 이쪽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채권이거든요. 채권.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갑에게 등기청구라는 채권이 있어요. 등기청 채권.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해요. 양도하고 채무자 갑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등기 안 하고 쏙 빠질 테니까 너는 빨리 등기 청구해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시라 했죠? 그럼 여기는 병 등기해서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쪽 사례예요. 그럼 직접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 있어야 한다? 갑을병 합의. 갑 합의가 없는 한 통지만으로 직접 청구 못합니다. 다시 갑 합의가 있어야 돼요. 갑 동의가 없는 한 통지만으로 직접 청구 못하기 때문에 이 채권양도 법리를 이쪽에 적용할 수 없다가 판례예요. 없습니다. 위쪽이라 반드시 뭐 있어야 한다? 갑을병 합의. 아래쪽이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정확히 나눈 겁니다. 그러게 판가로 1번, 2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다음 오른쪽 11페이지 오시면 이제 상단에 2번 등기 추정령 있나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거의 마다심이 나옵니다. 등기는 공신력 있어요, 없어요? 공신력 없지만 본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추정이란 등기부에 뭐가 기재되잖아요. 그럼 이 기재된 사실이 이게 사실이겠지라고 다 추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 기재된 사실을 등기 명인이 이 사실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추정되니까. 결국 추정 그 말은 입증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에서 등기에 기재된 사실은 다 추정되니까 입증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소유권 내전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불구의 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 K은의 채권 처리 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 뭔가 적히죠. 그럼 그 사실이 다 추정돼요. 현재 누가 소유자로 추정돼요? 을이 소유자로 추정돼요. 돈 주고 샀겠지라고 추정해요. 돈 주고 샀겠지. 을이 소유자겠지. 근저당권 추정돼요. 피담은 채권 다 채권자가 다 추정돼요. 등기에 적히면 뭐든지 다 추정되는 겁니다. 뭐든지. 자, 그러면 갑이 그래요. 갑이 을에게 야, 너 등기 가장매매니까 너 등기 무효라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돈 주고 샀는데 둘이 다툼이 있어요. 그럼 1번 갑이 을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한다. 2번 을이 자신 등기가 유효임을 입증한다. 뭐가 맞아요? 1번입니다. 을은 현재 등기 명인으로서 추정돼 입증책이 없어요. 내가 내 거 유효라고 입증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투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자가 이게 무효라고 증명해야 돼요. 그 말은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물권면던 당사자 간에도 추정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게 무효라고 증명해야 돼요. 근데 갑남이 을녀에게 있는데 갑이 계속 을 뒷구멍이 쫓아다녀요. 화장실까지 따라돌아요.
너 등기 무효지? 사실대로 말해봐. 너 무효잖아. 너 무효잖아. 계속 막 귀찮게 해요. 집에도 쫓아와요. 너 무효지라고 막. 우리 귀찮아서 이 미친놈아. 예전에 너가 나 좋아해서 환장할 때 나에게 옛날에 증여했잖아 이 부동산을. 근데 증여세를 많이 낼까봐 매매라고 꾸몄잖아. 너 은닉이도 뭔지 모르니? 그래서요.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채운 사람이 뭔가 주장해서 인정하는데 추정이 안 깨져요.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려야 돼요. 우리 아무리 헛소리도 추정이 안 깨져요. 누가 깨트려야 한다? 갑이 깨트려요. 갑이.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이나 태양을 주장해도 인정 안 되죠? 추정이 안 깨집니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려야 돼요. 좀 이따 점유도 나와요. 점유자는 소유사 선이 추정되죠. 얘가 뭔가를 주장했는데 인정 안 돼도 추정력 안 깨져요. 입증책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입증책이 없으니까. 이처럼 등기에 뭔가 기대면 뭐든지 추정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입증 책임 없다. 그래서 11페이지는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밑줄이 2개 돼 있죠. 등기 명의자가 아랫줄에 다르게 주장. 제일 끝에 추정력 안 깨집니다. 2번은 밑줄이 2개 있죠.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아까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3번 가등기였는데 가등기는 아무 이유가 없죠. 가등기는 추정이 없어요. 본등기만 있는 겁니다. 법에서 가등기에서 가란 말이 나오면 법에서 임시 그 말이에요. 법에서 가 그러면 임시입니다. 가가 임시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임시가 아무런 법적 효력 없어요. 아무런 법적 효력 없습니다. 가압류 가가 있죠. 아무런 효력 없어요. 가등기도 이 상태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 없습니다. 가등기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위 보존 효력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효력 없습니다. 순위 보존 효력은 본등기 했을 때 생겨요. 본등기 했을 때 그때 순위 보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아무 효력 없어요. 다음 물권면허가 언제 생기죠? 본등기 시부터. 이때부터 물권면허가 생겨요. 순위만 소급합니다. 순위만. 가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을명의로 가등기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등기부가 본등기 할 칸을 이렇게 남겨서 옛날에는 등기부가 이렇게 여기를 터가지고 본등기 할 칸을 남겨놨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등기부가 전산화됐죠. 이제 여기 딱 이렇게 막아버려 이렇게 요즘에. 그럼 본등기 어떻게 하죠? 본등기 할 칸이 없네. 본등기 어떻게 해요? 이제 전산화됐으니까 컴퓨터 커쇼에다가 엔터 치면 쫙 밑에 한 점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딱 쓰는 거 이렇게. 컴퓨터니까 커쇼를 딱 엔터 치면 맨줄 밑으로 쫙 내리잖아요. 그리고 본등기 하는 겁니다. 옛날엔 종이라 이래 트란탄 여기다 본등기 할 자리를. 아무튼 이렇게 가등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본등기 청구한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하죠? 갑입니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채청만 가능해요. 근데 채무자가 가등기 의무자죠. 갑에게 본등기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 순위만 2번으로 소급해요. 이 중간 처분은 얘가 있죠. 얘는 후순위가 되거나 이제 직권말소당해요. 직권말소당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요. 단 물권 변동은 이때부터 우리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11월 5일이고 만약 병이 등기를 4월 5일 날 했다. 그동안엔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그동안 과실은 병이 취득합니다. 을은 11월 5일부터 과실을 취득해요. 순위만 2번으로 소구하는 겁니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입니다. 이거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정력 없다가 제일 중요해요. 가등기는 아무리 추정력 없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뒷페이지 보시면 7번 문제 있습니까? 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갑을병 나왔죠? 옳은 거에 틀린 거요? 그럼 정답은 4번 오세요. 다시 7번을 봐보세요.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내주는 해주기로 합의 동원한 합의. 그러니까 항상 시험 얘기 나온다서요. 이건 딱 한 지문밖에 없네. 이것은 합의했죠? 틀린 겁니다. 1번을 읽어보시고 3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경로된. 이게 여기 이거 경로된 유효. 다시 3번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로된 동안 칩니다. 그거 하나만 딱 이하리사래요. 그럼 유효 맞았어요.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문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죠? 있다. 동시항명권 있습니다. 4번이 답이죠. 5번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 써보세요. 채권입니다. 이거. 그럼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을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그 말이 갑 동의가 없는 한 그 말입니다. 갑 동의가 없는 한 그것을 그 사실 통지만으로는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 동의 있어야 돼요. 8번은 중간 세안 등기 옳지 않은 거죠. 그럼 또 하나 4번을 봐보세요. 4번은 관계 당사자 전원 의사 합치가 없으면 그럼 직접 청구 못해요. 없으면 중간자 을 동의가 있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 갑을 상대로 직접 중간 세안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청구 못합니다. 4번이 답이에요. 5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미 경로. 다시 5번 읽어볼게요. 중간 세안 등기가 당사 사이에 적구한 등기 원인에게서 동원하친다. 이미 경로 유효. 이미 경로되었다면 중간 승하 등기 합의가 없어서 물들어 그래도 유효죠? 유효.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9번도 틀린 거죠? 아무도 틀리면 꼭 4번이 답이에요. 꼭 갑을병이 아니더라도. 그럼 9번 2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 또는 집니다. 그 자에게 추정력 주장할 수 있죠.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 추정됩니다.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미. 그럼 살아있네. 유효. 불법 말소인 경우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이제 꽃이죠. 경로되기 전에도 유효해요. 전에도 유효니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4번은 중요한 말이 두 군데예요.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4번은 중요한 걸 두 군데. 뭐 하나도 모르겠네요. 두 개를 찾으라고요? 그렇죠. 아까 등기 명인이 다르규정이에요. 아까 증여. 등기 명인이 다르규정. 다 4번 봐보세요. 동원을 쳐보세요. 등기 명인이 동원을 칩니다. 다음 등기 원인 행위 태양연화 과정을 다소 다르게 규정 동그라미.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제일 끝에 깨지지 않는 데서 맞았어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 나왔죠? 아무 이력 없죠? 제일 끝에 추정된다 틀렸어요. 추정력 없습니다. 그럼 가등기는 가등기 원인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가등기는 가등기 원인 기재해야 하네요. 기재합니다. 기재하지만 추정력 없어요. 아까 본등기는 기재하면 추정력이 있어요. 아까 본등기 기재하면 추정력이 있다. 가등기는 기재돼 있어도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가고 자 이제 10번 11번 하셨죠? 그럼 12번을 봐보세요. 12번은 가등기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봐보세요. 가등기를 아까 뭐만 가능하다? 채청 물권 요청권 안 되고 채권 요청권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로 쳐보세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채청이에요. 저당권은 등기해야지 물권 취득하죠. 저당권은 등기해야만 물권 취득해요.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청. 그럼 채청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된다죠.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가등기관 본등기가 경로되더라도 본등기관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죠. 본등기 물권변동 본등기 시부터 아까 11월 5일부터 우리 소지합니다. 순위만 2번으로 소급해요. 그 다음 4번은 했죠. 5번은 좀 있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포인트 6번 혼동으로 하겠습니다. 혼동은 두 가지 이상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될 때 필요 없는 권리가 소멸하는 겁니다. 혼동이 나오면 꼬리가 있는가 보세요. 꼬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꼬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뭐가 달렸는가 보는 뭐가 달렸는가. 그 다음에 점광, 정광, 점유권, 강원권은 애초에 혼동 소멸하지 않아요. 점광, 정광 얘들 애초에 혼동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만 보면 돼요? 꼬리가 있는 겁니다. 꼬리. 자, 꼬리가 이 말이에요. 혼동이 인법에서 1초 만에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지상권자 있는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므로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죠. 그럼 내 거니까 지상권 필요 없죠. 그럼 이게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물어봐. 이게 말에 아무것도 없죠. 꼬리 없죠. 그럼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여기 저당권자 병이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죠. 그럼 내 거니까 지상권 필요 없잖아요. 꼬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멸 안 해요. 꼬리가 있는 건 꼬리. 그럼 이때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병은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내 거니까 저당권 필요 없잖아요. 그럼 혼동 소멸해 안 해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멸하는 겁니다. 꼬리가 있는 겁니다. 꼬리만 보세요. 꼬리. 여기 1-라고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돈 빌렸어요? 병에게? 을이 돈 빌렸죠. 을이 돈 빌리고 지상권을 저당 잡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또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죠. 근데 내 거니까 필요 없잖아요. 혼동 소멸이 안 해요. 꼬리 있으니까 소멸 안 해요. 꼬리 있으니까. 꼬리가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판례라 시험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첫째로 대양력가치 임차권자가 있어요. 임차권자 A. 이 상태에서 A가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 A는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내 거니까 임차권 필요 없잖아요. 혼동 소멸해 안 해요? 소멸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시간적 두 번째로 저당권자 B가 있대요. 이 상태에서 A가 소유권 취득하면 매매를 치겠죠? 그럼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소멸해 안 해요? 이제 소멸 안 해요.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 보세요. 그럼 그 밑에 뭐 내용 볼 필요 없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넘겨보시면 일단 14페이지 보시면 일단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혼동위와 물권 서명 옳은 거 그랬죠. 그럼 이제 빨리 풉니다. 자, 기억 봐보세요. 문제가 혼동 그랬죠. 기억은 둘째 줄 끝에 뭐가 소멸한다 물어봤어요. 그럼 앞에 1번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1번 꼬리는 2번이겠죠. 2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니은도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을지당권 동그라미. 을지당권. 을 꼬리는 누구겠어요? 병 보여 안 보여?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3번입니다. 기억력이 틀렸으니까. 디귿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 아까 정광 소멸하지 않아요. 리을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병저당권 동그라미. 병저당권. 그럼 병꼬리는 정이에요. 안 보이죠? 꼬리 소멸합니다. 답을 아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 문제 1번 보시고 이제 밑에 3번 문제 있나요? 3번 문제.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1번은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물꼬리 뭐겠어요? 병 보이죠 앞에? 소멸하지 않아요. 자, 2번은 갑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했다. 저당권 소멸하겠죠? 매수해서 소유권 이동이 맞췄는데 그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였다고 하십니다. 그럼 다시 부활하죠? 소멸하지 않아요. 3번은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3번은 제일 끝에 병.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꼬리는 없죠? 정이 꼬릴 텐데.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제일 끝에 누가 취득했어요? 을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바로 앞에 병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멸 안 해요. 5번은 둘째 줄에 병이 을의 취득권 취득했죠? 그럼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 안 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럼 이제 14페이지 제일 위쪽에 가보세요. 14페이지 제일 위쪽에 3번. 14페이지입니다. 3번. 성질상 혼동 소멸하지 않는 게 있죠. 1번이 점광, 정광 외우시고 동그란 2번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와서요. 2번은 첫째 밑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가 나왔죠. 둘째 밑줄이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소유권 이전 청구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가등기를 해봤죠. 갑소유 부동산 있고 가등기 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때 이제 우리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죠. 본등기 한 겁니다. 그럼 시간순위 갑이 소유자였고 가등기 나왔고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우리 가등기에 본등기 청구했죠. 그럼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중간 처분은 직권말 사용하죠. 이게 가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 평화롭습니까? 누구를 확 죽여버립니까? 병 피눈물 나요. 소유권 뺏겼죠. 누구를 확 죽여버린 게 이 본등기 청구예요. 그게 첫 번째 밑줄이고 두 번째 밑줄은 그냥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에요. 단순하대요. 갑과 을이 매매해서 단순하게 소유권 받았대요. 이게 소유권. 그럼 평화로워요. 누구를 확 죽여버려요? 아주 평화롭죠. 그러니까 둘 다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지만 이건 누구를 확 죽여버려요. 이건 누구 죽이지 않죠. 평화롭고 여기는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 이거 서로 성질이 달라요. 다시 2번을 봐보세요. 가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와 단순한 소유권 이전 청구는 비록 그 등기 원인은 동일합니다. 다 소유권 취득.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청구로 봐야 한다. 왜 그래요? 하나는 누굴 죽여버리니까. 따라서가 있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 이거 의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으로 하여 이제 평화롭게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받은 경우에 가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 소멸하지 않아요. 서로 다르니까 이 말입니다. 갑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명의신탁이 있어요. 명의탁 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이 등기 무효잖아요. 등기 무효지만 수탁자가 갑을 배신하고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갑은 명의신탁하면서 이런 걸 못하게 해놔야겠죠. 이렇게 못하게 을 앞으로 등기가 왔죠. 등기 왔죠. 무효지만 여기다 그리고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야 누가 안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가등기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가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가 있는 겁니다. 얘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못 팔게. 누가 안 사겠죠? 가등기 있으니까. 그러면 갑은 이제 가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가 있어요. 근데 갑이 이거에 의하지 않고 평화롭게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했대요. 별도의 원인으로. 그럼 어차피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것도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죠.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소멸하지 않아요.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했죠. 확 죽여버릴 걸 남았어요.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다가 판례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을 앞으로 등기가 오니까 을 채권자 K가 있어요. 채무자에게 뭐가 왔네? 이걸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된 겁니다. 명의신탁하고 가등기 했는데 이거 을 채권자가 가압류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이 가압류가 따라옵니다. 따라오죠? 근데 이게 소멸하지 않거든요. 소멸하지 않았죠. 이제 본등기 청구하면 순위가 소급해서 누구를 확 죽여버려요. 그럼 가압류 없는 걸 취득합니다.
이런 시력이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혼동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문제 2번이 있죠. 자, 문제 2번. 갑이 을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갑 자신 명의로 가 등기를 경로한 다음 가 등기와 관련 없이 평화롭게 갑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 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는 살아있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포인트 7번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점유는 중간쯤에 3번 점유 태양 있나요? 더 197조가 아주 중요하죠. 그 197조를 볼게요. 자, 1항 보시면 1항 점유자는 소유사로 그 뒤에 써보세요. 이렇게 그 뒤에 소유사로 그 뒤에 과실 없이 X라고. 무과실 추정 안 되죠? 이게 올해 간평에 나왔어요. 이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 말을 살짝 넣어봤어요. 간평에서. 그러니까 다 틀렸어요. 무과실 X. 소유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죠. 다음 2항에서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 동그라미. 본건에 관한 소. 그래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 그랬죠. 일단 과실 없이 무과실 추정 안 됩니다. 자, 그럼 1항에서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면 뭔가 있으니까 점유하겠지라고 추정해져요. 자주점유 소유사 추정되고 선의 추정되고 평원 추정되고 공연 추정됩니다. 네, 무과실 X 추정 안 돼요. 추정 그 말은 입증책이 없다 했죠. 아까 등기에서 증명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주 반대가 타주죠. 타주. 선의 반대가 악의. 그럼 점유자는 이 네 가지를 입증할 책이 없어요. 네 가지를. 단 무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추정 안 되니까. 점유자는 이 네 가지를 스스로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자, 그럼 갑소유 X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X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했어요. 20년 이상. 그럼 우리 시효취득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뺏어오려고 20년간 점유한 주제 뺏어오려고 시효취득을 정해요. 취득시효. 갑은 눈두고 당할까요? 뺏기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건 자주만 가능하거든요. 자주만. 그러죠? 그럼 우리 자주라고 입증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이 돼요. 점유자가 자주라고 증명할 책이 없습니다. 나와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 사실 타주라고 증명해야 돼요. 근데 하필 그 자가 소유자네요. 그래도 소유자가 을너가 타주라고 증명해야만 이걸 막는 겁니다. 을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책임 없어요. 시효취득 막으려면 갑 상대방 측에서 너가 타주라고 이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갑이 소유권 안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뭔가 있으니까 20년 점유했겠죠. 자주라고 추정돼요. 하필 다투는 사람이 소유자이더라도 그 소유자가 너가 타주라고 증명해야 돼요. 근데 성질이 급한 우리 성질이 급해요. 우리 갑에게 그랬어요. 야, 예전에 25년 전에 내가 그거 돈 주고 샀잖아. 25년 전에. 너 기억 안 나니? 근데 우리가 그때 등기가 뭔지 몰라서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 자주 맞지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25년 전이라 인정이 안 돼요. 입증이 안 돼요.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아까 안 깨진다 그랬죠? 우린 입증책이 없어요. 입증책이 없는 자가 뭔가 주장해서 인정한데도 추정이 안 깨집니다. 누가 깨뜨려야 돼요? 갑이 깨뜨려야 돼. 갑이. 아까 등기하고 똑같아요. 갑이 깨뜨립니다. 그럼 여기서 주장이란 구두든 소송 똑같아요. 말로 주장했든 소송을 했든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패소받아도 추정이 안 깨집니다. 누가 깨뜨려야 돼요? 갑이 뭔가를 주장해서 추정을 깨뜨려야 돼요. 갑이 주장한 것도 구두든 소송이든 똑같아요. 갑이 소유자, 얘가 본권자거든요. 그래서 본권의 소유에서 의리쳐야 그래야 추정이 깨지는 겁니다. 갑이 입증 깨뜨려버린 거거든요. 갑이 이걸 입증해야 되죠. 그래야 얘가 뭔가를 구두든 소송이 입증해야 돼요. 얘가. 그래야 을추정이 깨지는 겁니다. 을 입증책이 없죠. 얘가 소송에서 패소해도 추정이 안 깨져요. 입증책이 없으니까 구두 소송 똑같아요.
갑이 뭔가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항에서 본권에 관해서 또 논쳤죠. 누가 소송했단 말이에요? 갑이 본권자가 소송해서 우리 졌단 말은 이게 추형이 다 이게 깨져버린다. 이게 다 깨져요. 먼저 선의가 악의로 바뀐다. 소재기시. 그래서 이제 본권의 소에서 그럼 본권자가 제기한 겁니다. 점유자가 패소하면 얘가 다 이거 추정 깨트려 버렸죠. 미륵이 이제 다 바뀌어요. 근데 선의가 악의로 언제 바뀌어요? 소재기시요. 그럼 자주가 타주로 언제 바뀌죠? 이제 패소방일 확정시. 패소방일 확정시입니다. 일단 결론을 기억하세요. 이건 눈만 크게 뜨면 뭐예요? 이것은 COD형 시옷이에요. 이건 지읒티읒 피해병이에요. 지읒티읒 피해병. 눈만 크게 뜨면 이거 COD형 시옷 지읒티읒 피해병.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안 줄면 보여 이거. 시험 볼 때 자는 사람도 있어요. 2차는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감독관한테 10분에 깨워달라 그래요. 자는 사람도 있어요. 용감하죠? 시험장에서 잠이 올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시험장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자 이제 15페이지는 제일 밑에 반가로 3번이 있나요? 자주점유 추정이 있죠? 그럼 첫째 줄 제일 끝에 밑줄이 두 개 있어요. 밑줄이 점유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주장하였으나 있죠? 다음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정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랬어요. 그럼 양괄호 2번 있죠? 점유 전환 1번 보세요. 1번 밑줄이 소유자가 그 다음 밑줄 소송제기 그게 본권에서예요. 본권자 소송제기가 본권에서 소송제기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점유자는 소호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로 간주되고 패소 판결 확정부터 사주가 됩니다. 근데 2번 반면 밑줄이 이제 누가 소송해서요? 점유자가 소송제기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했죠. 패소에도 안 깨집니다. 전환되지 않아요. 누가 주장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점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 4번 점유자 회복정.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점유자 회복정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나타내는 법조문이 201조, 202조, 203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조문은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점유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게 점유자와 회복정계가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그럼 이 세 조문이 언제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를 일단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 제목에 점유자와 회복자가 있나요? 그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그게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예요. 본권이 뭐죠? 본권? 이제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본권이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이죠. 소유권. 전세권도 점유할 수 있죠. 본권이에요. 지상권 점유할 수 있죠. 본권입니다.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본권이에요. 정당이 빌렸으니까. 유치권도 본권이에요. 점유할 수 있으니까. 본권이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 가장 대표가 소유권입니다. 또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없죠. 이 자에게 물권적 청구 행사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세 가지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 중에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돼요. 지금 내 물건 돌려주고 너 나가. 반환 청구할 때만 저 세 가지 조문이 적용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럼 본권이 있는 점유자가 있다면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 이 자에게는 아예 저 세 가지 좀 적용 아예 안 돼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의 규정이 다 마련돼 있어요. 전세권자,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다 있어요. 유치권의 규정이 따로 다 있어요. 근데 이 규정 없거든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얘들한테만 적용된 게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시골에 농가가 있어요. 갑이 농가가 있는데 서울에 산이라고
마을 이장에게 좀 관리를 맡겨놨더니 이 이장이 등기를 유죄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갑이 안 나타나니까. 그럼 이 등기 무효죠? 기농자 병이 있어요. 기농자 병에게 소유자인 양 팔아먹었어요. 그럼 병은 이런 거 모르겠죠? 병은 당연히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래도 등기 무효죠? 절대적 무효. 무효입니다. 근데 병은 무효인지 알아요?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자기를 유효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이 점유가 본권 없죠? 본권자가 갑이거든요. 갑 허락 맡았죠? 얘가 지금 본권 없이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한 3년 지났는데 이쪽에 땅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갑이 와봤더니 뭐 시커먼 놈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넌 나가 그랬어요. 3년 후에 나타나서. 내가 소유자니까 넌 나가 그랬어요. 반환 청구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소유자 갑이 본권 지금까지 3년가 없었죠. 이게 반환 청구하죠. 그럼 병은 나가야 돼요. 본권 없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본권 없잖아요. 나갈 때 201조부터 203조 적용됩니다. 그럼 병이 지금까지 갑집을 3년 사용했는데 그럼 3년간 월세를 줘야 할까요? 주라면 병 자살해요. 그래서 201조에서 병이 선이었다면 그동안 과실을 취득해요. 병이 월세 같은 거 사용이. 그로 인해서 갑이 손해입었더라도 부당이득하지 할 필요 없어요. 법에서 인정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법에서 인정해서요. 과실사과라고 부당이득 없습니다. 두 번째 202조에서 병이 목종 농가를 사용하다가 병이 좀 물건을 부셨어요. 병이 물건을 멸시해서 손시켰다. 그럼 자기 잘못으로 물건 부셨죠. 근데 갑이 내 집 내놔 그래요. 그럼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여기서 이제 병이 선이면서 자주했다면 물건 부셔진 그대로 반환해요. 물건 훼손된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합니다. 근데 선이 자주가 아니면 그 이외에는 전손해배상이에요. 전손해배상. 새 것처럼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악이어도 전손해배상, 선이 타주여도 전손해배상. 선이 여자면 현존이에요. 선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목적물에 필요비를 유익비를 지출했다. 필요비 유익비. 그럼 갑이 나가 그러면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비용은 병이 선이었던 악이었던 자주였던 타주도 묻지 않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비용 무조건 청구합니다. 그럼 비용은 필요비가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 중에 병이 과실을 취득했다면 병은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합니다. 자기가 감수해야 돼요. 특별 필요비 같은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해요. 그리고 유익비는 필요비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을 신청 못해요. 근데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될지 몰라요. 리모델링비. 병이 농가를 리모델링했다. 몇 천만 원 될지 몰라요. 그럼 몇 천만 원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법원에 상환기간을 허용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간을 허용했다, 유예했다. 만약 2년간 유예했대요. 그럼 2년간 유익비 달라고 못하죠. 그럼 2년간 돈 달라고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를 못해요. 편적이 2년 늘어났잖아요. 이때는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뭐 복잡하죠? 이제 과실취득 물어보면 선인가 악인가만 봐요. 병이 악이면 과실반환, 선이면 과실취득이에요. 자주 타주 안 봐요. 타주이더라도 선이면 과실취득이에요. 타주더라도. 선이 악이만. 물건을 부시면 네 가지를 다 봐요. 선인가 악인가 자주인가 타주인가 네 가지를 다 봅니다. 그 중에 선이면서 자주만 현존 상태 반환이에요. 다음 비용은 아무것도 안 봐요. 비용은 병이 어떤 상태라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외워두세요.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모르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갑소의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를 우리 훔쳤거든요.
훔쳐서 컴퓨터를 키는데 모니터가 안 켜지네. 모니터가 내 돈 5만 원 돼서 고쳤어요. 가방에 들켰거든요. 내 컴퓨터 내놔 그러면 5만 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습니다. 물론 절도죄로 구속된 거 생각하지 마세요. 5만 원 받아야 돼 이거. 받는다. 도둑놈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은 다 이제 불법 점유 유축권 행사 못하는 거죠. 적법 행사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게 비용은 도둑놈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제 갑이 병을 쫓아내는 거죠. 나가라고. 그럼 병이 순순히 나갈까요? 3년 후에 갑이 나가 그래요. 그럼 병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갈까요? 병이 너는 누구야? 갑 빰한테 맞아요. 병은 지금 무효인지 꿈에도 모르거든요. 자기를 유효로 알고 있어요. 사실 무효인데. 그래서 갑이 병을 쫓아내는 게 순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나가라 그랬죠. 그러다 빰한테 맞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이게 본권의 소입니다. 본권자가 소송 제기하죠. 본권의 소에서 갑은 이것만 입증하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졌어요. 병이 패소했다. 그럼 병은 이날 정확히 알았죠. 갑이 아니라 의리사기꾼이 의리사기꾼. 자기가 무효인지 정확히 알았어 이날. 자기 무효인지 알았죠? 이때부터 알은 겁니다. 근데 이때로 소급해서 하기로 봐요. 소제기로 소급해 이때부터 하기로 봐요 병을. 왜냐하면 이때 원래 알았잖아요. 내 등기 무효인지 졌으니까. 이때부터 하기로 하면 이전에 선이에요. 이동한 과실은 병이 취득의 병. 선이니까. 이때부터 과실만 값 돌려줍니다. 그럼 병이 소장 받으면 병 내가 혹시 질지 모르니까 소송을 빨리 끝내요? 늦게 끝내요? 혹시 내가 질지 모르니까 일부러 늦게 끝내겠죠. 그래야 과실을 많이 취득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소송 지연하지 말라고. 지면 이때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하기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만 선이니까 이동한 과실만 병이 취득하고 제소 후 이 이후 과실은 다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다 갑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자중과 타중과는 과실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타주로 바뀌어. 이때부터 자주탈은 과실과 상관없으니까. 근데 선이하기는 과실과 연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제기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하기로 봐버립니다. 소송 지연하지 말라고. 소송. 그래서 아까 본권에서 패소하면 언제 선이 가기로 바뀌어요? 소제기 소급해서. 그러게 16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17페이지 문제 좀 풀어보실게요.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점유 설명 옳은 거죠? 동그라미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지 타주점유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 의사가 틀렸죠. 객관적이 판단하죠. 객관적 권한에 따라 판단합니다. 2번은 중요한 단어가 두 군데요. 뭐가 중요하죠? 2번은 중요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유자의 동그라미.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 동그라미. 그럼 취역력 깨져요 안 깨져요? 제일 뒤에 깨진다 틀렸어요. 3번은 점유물이 멸실을 해소된 경우 선이 타주 틀렸죠? 선이 자주만. 선이 자주 현존이에요. 선이 자주만 현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서요. 선이 자주 현존. 다음 4번은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가 틀렸죠? 과실로 인하여입니다. 실수로 인하여. 과실을 수치보다할 때 그 과실대가 보상합니다. 5번이 답이죠? 5번이 199죠. 점유자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을 아울러 정할 때 그 하자까지 승계하는 거죠? 199죠. 다음 2번 문제는 점유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번 이거죠?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을토지를 병이 매수했어요. 병이 매수인이죠. 그리고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한다는 게 착오로 갑토지를 살짝 이리 침범해 점유해요. 착오로 갑토지 살짝 넘어갔어요. 그럼 이만큼은 병은 갑당 도둑질했죠. 점유할 권리 본권 없어요. 본권 없지만
착오로 살짝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걸 대법원이 자주로 봐요. 이대로 20년 지나면 실수도 해버립니다. 근데 상당히 초과했다. 여기를 상당히 초과하면 처음부터 알고 악의로 봐요. 악의 무다한 점이 그럼 타주입니다. 일부가 자주예요. 그리고 뭐든지 행위 당시만 판단합니다. 이후 사정 고려 안 해요. 그럼 동그라미 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다 하면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그럼 자주죠. 나중 고려 안 해요.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럼 언젠간 알겠죠. 평생 모를까요? 언젠간 알아요. 그래서 점유 개시 자주였죠.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로 전환 틀렸습니다. 전환 안 됩니다. 다음은 4번으로 못 가지고 4번 5번 4번은 토지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등기 매매자를 상대로 매매일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 동그라미 청구 그럼 깨져요 안 깨져요? 점유자가 뭔가 청구했죠.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로 전환된 거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소유자가. 그게 5번이에요. 5번은 소유자가 동그라미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 논하십니다. 주장은 승소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했죠. 승소한 경우 그럼 이제 깨졌죠.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부터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어요. 3번은 옳지 않은 거죠. 동그라미 4번 볼게요.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서 패소한 경우 그럼 언제부터 하게요? 소재기시 그 다음 거기 제소후 동그라미 제소후 그때부터 하게요. 소재기시 제소후 이때부터 하기입니다. 이때 이후 과실을 돌려줘야 돼요. 제소후 판결 확정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 의무가 없다가 틀렸죠. 있다. 소재기부터 악이니까 과실 반환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이제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그럼 타주 선의 점유자는 선의 전부 맞았어요. 여기 선의 자주만 현전이에요. 선의 자주만 현전.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 인정됩니다. 필요비, 비용, 도둑놈 등에서 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예요. 유익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가요.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몇십만 원 안 돼요. 청구 못 해요. 이건 몇 천만 원 될지 모르니까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 5번은 많이 나왔던 거죠.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맞아요. 점유물 과실 수치 못할 때 그 대가를 보상합니다. 4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10분 쉬가시고 법정 탐구를 보겠습니다.